안녕하세요. 정신분석의 뜰 락강 스터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용어해설 무력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은 그 무력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인간은 그 능력감을 좋아합니다. 자기 효능감, 자기 성취감, 자기 효율성,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는 능력감을 원합니다. 그리고 상담도 무력한 사람을 능력감을 가진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상담의 가장 기본적인 일이 되겠죠. 그렇지만 락강 정신분석에서는 철저하게 이 무력감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무력감을 대면한다는 것이 너무나 혐오스럽고 공포스럽기 때문에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이 무력감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가진 환상으로 이 무력감을 다 덮어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게 권력과 돈과 지식과 명예와 인기, 이와 같은 것들이 자신의 무력감을 덮는 스크린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놓고 나는 이만한 지위와 인기와 명예를 가지고 있고 힘과 지식과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난 무력한 사람이 아니다. 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영혼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주제 파악을 못하는 주체는 지적은 그것을 아름다운 영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자신의 무력감을 만나지 못하면 사람은 인간 주체의 무의식적 실제에 들어갈 가능성을 아예 박탈당해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력감을 대면하지 못하면 자신의 무의식의 실제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싹이 잘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락강 정신분석에서는 주체의 무력감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듭니다. 주체가 얼마나 형편없는 결의의 존재고 구멍투성이고 균열덩어리고 분열된 주체인지를 처절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락강 정신분석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자신의 무력감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진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인간은 별 볼 일 없어요. 인간은 먼지입니다. 예. 무의식, 프로이드 의식, 전의식, 무의식의 그 무의식인데 사실 무의식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저 밑에 의식 저 밑에 어디 깊은 어딘가에 무의식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우리 그냥 몸 표면에 그냥 이렇게 다 걸쳐 있는 거예요. 무의식이라는 거. 예. 우리의 그 몸 표면에 신체 표면에 그냥 무의식이 그냥 걸쳐 있는 것입니다. 넓게 걸쳐 있는 것이죠. 그 무의식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락강의 말에 의하면 무의식은 언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언어는 누구의 언어입니까? 주체의 언어가 아니라 대타자의 언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의식은 외부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타자의 담론이 무의식입니다. 언어처럼 구조화 되어 있다 할 때 그 언어는 대타자의 언어이기 때문에 무의식은 외부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은 어디서 탄생하느냐? 대타자의 결여에서 탄생한다. 대타자의 결여에서 무의식이 탄생하고 주체의 결여가 탄생하고 대타자, 결여된 대타자 안에서 결여된 주체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의 결여와 아빠의 결여를 지각하지 못하면 거세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 엄마가 완벽하지 못하구나. 나에게 온전한 향유를 제공하지 못하는구나. 아빠도 나에게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아빠는 대단히 훌륭하고 멋진 남자인 줄 알았는데 맨날 엄마한테 쿠살이나 얻어먹고 사는 걸 보니까 맨날 술주정이나 하고 짜증이나 부리고 맨날 그 핸드폰이나 하고 언어는 거칠고 그런 아빠의 결여투성인 아빠를 지각하면서 주체는 자기 자신을 결의의 주체로 인정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거기서 자신이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를 발견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자기가 사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무의식은 바로 그러한 장소입니다. 언어처럼 구조화, 대타자의 담론, 즉 언어처럼 구조화 있고 구조되어 있고 거기서 실제라는 구멍이 있고 그 실제라는 결여 구멍을 지각하는 주체만이 욕망의 주체로 등장할 수 있게 그렇게 구조화된 하나의 그 차원이 무의식 차원이죠. 무의식은 그 상징화가 될까요? 다시 말하면 무의식의 의식화가 가능할까요? 무의식은 상징계와 실제계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상징화할 수 있지만 그 무의식을 구성하는 핵은 이건 바위처럼 단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환원 불가능하다, 불활성적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실제계에 속하는 것이죠. 무의식은 실제계에 속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상징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꿈을 통해서 무의식을 의식화시킬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의식화시킨다는 것은 무의식을 우리가 해석해낼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무의식의 진실에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물이라는 것, 다스팅이라는 것 이건 실제죠. 이것은 그 해석되지 않는 실제입니다. 문자로 쓰여지지 않는 실제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문자로 쓰여지는 실제입니다. 이게 물이에요. 사물이라는 것, 물질성이라는 것, 물의 세계, 이건 실제인데 이건 대상 A의 세계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우리의 삶에 상징화되지 않는, 해석되지 않고 언어화되지 않는 어떤 정신 외상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게 물이라는 거, 정신 외상의 핵을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가 지향하는 대상 A이기도 해요. 이 공통점이 뭡니까? 언어화되지 않는 거예요. 상징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환상의 대상 A는 환상 속에 있는 것이지 상징계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언어화될 수가 없는 것이죠. 물이라는 것을 지잭은 락강의 그 이론을 기초로 해서 그 상징화시킬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상징화시킬 때 물은 개념 안에서 죽어있는다, 죽어있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것이 바로 상징과 언어로서 개념으로서 물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역시 뭐가 있다? 미끄러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100% 물을 상징화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하나의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내가 해석할 수 없는, 내가 가진 상징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이 철학체계, 가치관 체계, 인지망을 가지고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물, 즉 고난을, 고통을, 시련을, 그 스트레스를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해석되지 않는 고통, 그게 바로 물입니다. 근데 그 물을 상징화할 수 있는 상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실제계로부터 주어지는 상징입니다. 상징계에서 주어지는 상징 가지고 해석이 안 되면 주체는 실제계로부터 주어지는 상징을 가지고 물을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언어와 개념화 시킬 수 있다면 그 물은 이제 나에게 고통이 더 이상 되지 않는 것이죠. 이게 상징화 1단계라는 것이죠. 미끄러짐. 언어는 미끄러짐. 언어는 반드시 미끄러집니다. 발화. 반드시 미끄러짐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 실제 대상을 나는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로 현실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의 한계는 현실이에요. 현실을 액면 그대로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죠. 미끄러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어, 대타자의 담론, 대타자의 상징계에는 반드시 미끄러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체의 무의식을 구성하는 하나의 실제가 되는 것이죠. 미끄러짐, 그것이. 그 미끄러짐이 어떻게 해석될까요? 그것은 바로 이 미끄러진 부분이 우리의 무의식을 이루고 있을 때 여기서부터 뭐가 올라오느냐? 증상이 올라오죠.
반복되는 증상, 그 증상을 통해서 우리는 내 무의식에 지금 어떤 언어의 미끄러짐이 있었는지를 추적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의식의 진실을 찾는다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바탕말이라는 게 있어요. 바탕말이라는 것은 조상들로부터 구전되어 온 불활성적인 말입니다. 그 누구도 조상 대대로 전수되어 내려오는 그 말을 전복시키지 못하는 그런 말이 바로 바탕말입니다. 나를 구성하는 바탕말은 내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그 이상의 조상들의 언어의 유전과 전승과 흐름을 통해서 하나의 단단한 핵으로 굳어진 어떤 그런 말, 그런 상징이 바탕말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나의 미래를 움직일 말이 바로 바탕말입니다. 그 바탕말이 의식적 차원에서의 바탕말이 있고 무의식적 차원에서의 바탕말이 있어요. 의식적 차원의 바탕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찾아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의식적인 과거, 현재, 미래를 지금 추동해내고 있는 그런 그 말이 있어요. 그게 바탕말이에요.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을 갖다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그 근원적인 어떤 말이 있어요. 그건 나도 몰라요. 그게 무의식적 바탕말입니다. 그것도 여러분과 제가 찾아야 합니다. 그걸 왜 찾아야 하느냐? 언어를 바꾸기 위해서 찾는 것입니다. 그 언어가 바꿔져야만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 의식적 바탕말, 무의식적 바탕말을 바꾸기 전에는 내 인생이 바뀌질 못해요. 너무 그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 언어를 대체할 수 있는 그 대체 언어, 이 말을 여러분과 제가 획득해야 되는 것이죠. 박탈이라는 것은 락강의 그 결의의 3단계의 두 번째죠. 첫 번째는 좌절이죠. 엄마가 내 욕구대로 잘 안 해주는 거예요. 그냥 아이가 좌절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박탈이라는 것인데 그 박탈은 아버지가 엄마의 그 의식 안에 있는 또는 엄마의 무의식 안에 있는 그 아버지가 아버지가 있어요. 엄마의 아버지가 아니라 아이의 아버지, 즉 자기 남편. 자기 남편이 자기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당신 이제 애한테서 그만 떨어져. 왜 이렇게 애를 갖다가 이렇게 간섭을 하고 통제하려고 그래. 이렇게 되면 엄마는 아빠를 통해서 자기 아이를 뺏기는 것이죠. 이게 엄마의 박탈이에요. 그 다음에 아이 입장에서 볼 때는 너 왜 이렇게 엄마한테 자꾸 달려들고 엄마를 그렇게 집착하고 엄마를 자꾸 이렇게 귀찮게 해. 너 이제 엄마한테서 이제 좀 떨어져. 이렇게 아빠가 얘기했을 때 아이는 아빠를 통해서 엄마를 박탈당하는 거죠. 그게 박탈이에요. 결의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 박탈을 체험한다는 것, 이것은 뭔가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를 환상 속에서 불러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박탈당했다는 느낌, 내가 뭔가 중요한 걸 박탈당했다는 느낌이 있어야 거기서 뭔가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발현된다는 것입니다. 결의의 3단계 중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거세, 즉 자신의 결여를 받아들이는 단계. 그걸 통해서 아이는 욕망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좌절하고 박탈당한 그 박탈감을 느끼고 그리고 내가 뭔가 부족함이 있는 결여된 존재라는 사실을 수용할 때 인간 주체는 결국 욕망의 주체로 등장할 수 있고 향유의 주체로 등장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를 지향하는 실제적 향유를 지향하는 그러한 숭고한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